안녕하세요. 아마추어 큐레이터 풍요로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아지트가 있나요? 그곳에서 마음이 한없이 편해지고 행복감을 느끼며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울 수도 있고 마음껏 놀고 쉴 수 있는 그런 곳이요. 빈센트 반 고흐에겐 이와 같은 아지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888년 2월에 빈센트 반 고흐는 파리에서의 생활을 접고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의 오랜 도시 아를로 내려갔어요. 고흐가 전업 화가의 길에 들어서고 죽을 때까지 10년 동안 아를에서의 첫 반년이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기의 편지를 읽어봐도 그의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물론 몇 개월 후에 폴 고갱이 아르에 도착했을 때도 기뻤겠지만 얼마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기는 잠깐의 환상이었다고 봐야 돼요. 아르에 내려오고 반년 동안 빈센트 반 고흐는 발작도 없었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증세도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따스한 봄이 오자 가까운 복숭아밭으로 산책을 다녔는데요. 어느 날 몽마주에 있는 수도원을 발견했어요. 거의 무너져 내려가는 수도원 건물이 뭐가 마음에 들었는지 50번이 넘게 그곳을 다녀와 수시로 스케치하고 드로잉했어요. 빈센트 반 고흐는 아르에서의 1년 동안 200여 점의 작품을 그렸는데요. 그 중에서는 해바라기, 아르의 침대, 밤의 카페 테라스, 이러한 작품이 우리가 익히 아는 걸작들이 아르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그 중에 고흐가 스스로 최고의 작품이 나올 것이라는 자화자찬을 한 작품이 있는데요. 그 작품은 바로 몽마주가 보이는 라크로의 추수입니다. 반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는데요. 내가 보니 라크로와 론 강변의 시골 풍경은 지금까지 내가 펜으로 그린 작품 중에 최고다. 내가 몽마주의 평지를 보려고 50번이나 다녀왔잖아. 풍경이 작은 불만을 잊게 한다면 거기에 뭔가 있는 거야. 빈센트 반 고흐는 전업 화가의 길에 들어서고 난 이후에 화가로 성공하지 못해서 그래서 생긴 피해의식으로 자신의 작품에 대해 호평을 한 경우가 많진 않은데요. 물론 감자 먹는 사람들 같이 오랜 시간 수많은 습작과 계획으로 그린 작품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 또한 시장에 먹히지 않자 아쉬움으로 몇 년을 더 붙질만 해야 했어요. 그래서인지 이후에 우리가 익히 아는 그의 걸작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좋은 평가를 남긴 것을 찾기 힘든데요. 하지만 몽마주가 보이는 라크로의 추수는 스케치와 습작 단계에서 이미 자신의 최고 작품이라고 스스로 호평을 남겼습니다. 몽마주 수도원을 50번 넘게 다녀와서 몽마주가 보이는 라크로의 추수를 1888년 6월에 완성하고 딱히 마음에 드는 작품을 그리지 못했어요. 그 4개월 동안 그가 그린 작품 중에서 우리가 알만한 작품은 랑굴루와 다리가 있는데요. 반 고흐의 작품 랑굴루와 다리를 4점 정도 남겼고요. 이 작품은 아직 파리에서의 화풍을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파리 화풍은 유화 초보들이 많이 보이는 흰색을 듬뿍 쓰는 기법인데 그래서인지 작품이 명도가 떨어지고 뿌였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진 못했죠. 몽마주가 보이는 라크로의 추수, 스케치와 수채화 습작을 많이 그리면서 반 고흐는 자신의 약점을 찾은 것 같아요. 그저 누려야 할 추수철의 밀밭을 황금빛 들녘으로 에메랄드빛 하늘과 멀리 언덕, 그 뒤에 몽마주 수도원,
그리고 밀밭 중간중간에 주황색 농가와 파란 수레까지 빈센트 반 고흐는 흰색이 아닌 여러 원래의 색으로 빛의 대비를 주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목마주가 보이는 라크로의 추수 이후 곧바로 해바라기, 노란집, 밤의 카페 테라스 같이 색만 봐도 알만한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이 쏟아져 나왔어요. 여러 걸작들이 탄생되도록 밑바탕이 되어준 목마주가 보이는 라크로의 추수를 그리기 위해 반 고흐가 목마주의 밀밭을 50번 넘게 갔던 이유가 있는데요. 궁금하지 않나요? 고흐는 자신이 왜 그곳에서 그림을 주로 그렸는지 편지에 남겼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아침에 너무 추웠답니다. 프로방스의 북동풍이 제법 차가웠고, 두 번째 이유는 북동풍이 너무 거세서 목마주 수도원 근처에서는 도저히 이젤을 설치할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이젤이 쓰러질 정도로 바람이 세니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릴 수 없었고, 또 한 가지는 모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찬바람과 모기를 피해서 밀밭 건너편으로 온 고흐는 마음에 드는 풍경을 찾았고 습작을 여러 점 그리면서 지금까지 그리지 않은 아름다운 풍경을 구상했어요. 최종 유화 작품에는 수레도 넣고 일하는 농부와 들녘을 가로지르는 마차도 그려 넣었습니다. 이러한 비하인드 스토리 재밌지 않나요? 전 재밌던데요. 빈센트 반 고흐는 목마주가 보이는 라크로의 추수 유화 작품을 완성하고 다시 돌아가서 펜 드로잉을 한 점 더 그렸는데요. 아마도 어딘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는 펜 드로잉을 친했던 호주 출신 화가 존 러셀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그 펜 드로잉은 지금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국립미술관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빈센트 반 고흐처럼 자신만의 아지트를 만들어서 얻은 감정들이 여러분을 괴롭힐 때 그곳에서 쉼과 즐거움, 평안함, 행복감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꼭 거창한 곳이 아니어도 돼요. 어떤 분은 집 한 귀퉁이에 텃밭을 만들어 농작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기도 하고요.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 나가서 산책을 하면서 또는 차 한 잔의 여유만으로도 회복이 되죠. 또 어떤 분은 소소한 취미로 집을 꾸민다든지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 간단하게 트리 장식을 하면서 말이죠. 아지트를 만드는 방법은 많다고 생각해요. 분위기만 조금 바꾸어줘도 그것이 마음의 아지트가 될 수도 있죠. 어떤 식으로든 아지트를 찾아내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와 하루하루를 생동감 있게 살아가시길 바래요. 나만의 아지트가 있으신 분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